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비교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A부터 B까지 범위에 모평균 M이 놓여있을 때 이게 실내 구간이라고 했을 때 B-A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은 2 곱하기 실내도 95%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았고 실내도 99%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말고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n과 이 시그마가 여기에 있는 신뢰도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봐보세요. 얘는 95%였고요. 얘는 99%였어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값은 2배는 고정된 거잖아요. 누가 바뀌어요? 시그마가 바뀔 수도 있고 n이 바뀔 수도 있고 95%에 대응하는 1.96이 바뀔 수도 있고 99%에 대한 2.58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실내 구간이 만약에 길어지고 싶다면 이 각각 세 개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시그마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커지면 되겠죠. 이게 1보다 2가 되면 전체 값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루트 n이 이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분모는. 분모가 작아질수록 좋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n은 작아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체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이 값이 커지는 게 좋아요. 커지는 게 좋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커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말은 신뢰도는 커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신뢰도 커질수록 이 값 커지나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신뢰도라는 값에 대응하는 1.96, 2.58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95%가 될 때, 즉 여기 확률이 0.95가 될 때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1.96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96. 그리고 99%가 될 땐 더 확률이 넓어질 텐데 99%가 될 때 그때 이 값이 얼마? 2.58.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58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커진다면 여기 면적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96보다 2.58처럼 여기 값도 커지겠죠. 이 값도 커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거나 표준 편차가 커지거나 n은 작아지거나 얘만 작아지면 되겠네요. 분모에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건 실내 구간의 길이에선 누구가 전혀 상관없더라? 그렇죠. 실내 구간 요소에 들어있는 x바는 아무 쓸데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x바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아까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관계가 있었죠. 둘이 왔다 갔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신뢰도는 무시하란 얘기예요. 신뢰도 무시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린 아까 뭐였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아까 길게 하려면 n은 작아져야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번엔 작게 하려면 n은 커지면 되겠죠. 그러면 n은 크게 하면 된다. 그리고 x바 값은 여기다 하나 적을 건 x바 값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유형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즉 추정 단원에서 배웠던 유형별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정 단원에서 썼던 건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표본 집단이 등장했는데 그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분포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집단이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항상 모든 문제는 시작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 m이 있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 그래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어. 근데 모평균 m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유형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긴 따르는데 이 모평균 m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모평균 m이 뭔지 모를 때, 이게 뭔지 모를 때의 두 번째 유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또 어떻게 세분화가 됐었냐면 이렇게 세분화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집단 확률 분포가 완벽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알려져 있으면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 새로 만들어진 이 x바라는 확률 변수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모평균이 m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분산은 그것의 제곱인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준 다음에 이걸 네가 n의 값을 주면 알아서 이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하는 문제다? 그렇죠. x바를 이용해서 x바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것처럼 뭔가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이걸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문제. 아니면 그냥 x바의 기대값 또는 x바의 분산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x바의 기대값은 m, x바의 분산은 이거.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걸 우리가 구해내는 문제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모집단으로부터 x바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쉬운, 즉 이 방향으로 가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모집단의 모평균 m을 몰라요. 즉 전수조사를 해서 모집단을 다 전수조사해서 m을 알고 싶은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였냐면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지는 x바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따르는 분포가 무엇이었냐면 모평균 m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알려져 있다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이걸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를 했었어요. 그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였죠.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거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n값 또는 시그마 값을 구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신뢰도를 구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신뢰도를 아는 것도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데 이번에는 모평균 m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표준 편차 시그마도 뭔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대체해서 썼었던 꽁 대신 닭으로 썼었던 x바의 분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모평균 m이 뭔지 모르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면 시그마 대신 누구 대입하더라? s를 대입하더라. 이때 이 s가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거였고 문제에선 어떻게 진술이 되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130이고 그때 구한 표준 편차라고 하면 그건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고 그때 구한 표준 편차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땐 S가 1이란 얘기예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더라? 모르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 집어넣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도 구하고 신뢰 구간 길이도 구하고 N, 알파 물론 거꾸로 여기선 S 값을 거꾸로 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구할 수도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때는 여기서 했었던 내용에서 시그마 대신 그대로 시그마의 위치에 S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